오랜만에 하시느라고 타이밍이 늦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94회 일부 시간입니다. 인사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요. 그렇죠. 오랜만에 하니까. 네. 요즘에 그 인사하는데 약간 예? 조금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예. 이 탈모 관련으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 한 1년여 동안 풍성교를 먹었잖아요. 예. 그 풍성 천국 듬성지옥 네. 그 풍성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제가 또 모델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풍성교 이용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 나온 김에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요즘 이제 다시 빠졌거든요. 좀. 네. 이게 약을 끊은 지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풍성교가 효력 없다고 괜히 소문 날까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요즘에 화제가 되는 짤이에요 이러고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 그래가지고 한 얘기. 탈모인들 커뮤니티에서 우리 저 원투펀치 담당 PD를 네.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썰이 퍼지고 있어요. 네. 평상시에는 진짜 천사 같은 우리 도희 PD님. 그런데 잘했어. 아주 악마 잘했어. 같은 편집을 해주셔서. 아니, 아주 잘했어. 팬들에게 아주 지대한 원성을 받았어요. 한 의원님은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됐어요. 저는 평생 이것 때문에 아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됐죠. 다음에는 더 잔인하게 한번. 아니 내가 저 기분 나쁘거나 그랬으면 내가 말했지 벌써. 네. 전혀 말 안 했잖아요. 한 의원님이 저희가 지금 23세 이하 FC 챔피언십 준결승 호주전 보고 지금 바로 방송하는데 이 경기 만약에 졌으면은 왜 PD가 말이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어요. 기분 좋습니다. 정말 네. 일단 우리 선수들 기분 또 좋습니다. 코칭 스태프 분들에게 다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결승전이 남았지만 일단 중요했던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자, 호주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회 앞두고 김학봉 감독이 태국에서 열린다. 야, 습도가 높고 더위가 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위라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로테이션을 과감하게 돌리면서 기동력으로 승부한 것이 이 호주전에 아주 여실히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회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처럼 김학봉 감독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 계획이 결국은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로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봉 감독이 이제 과거에 했던 것과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아시안 게임 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우리가 한동안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학봉 감독의 처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넣어야 될 때 골을 잘 못 넣어서 그러니까 뭐 볼은 오래 갖고 있고 뭐 슈팅도 뭐 수십 개 때리고 하는데 그런 경기에서 골을 잘 못 넣고 오히려 불의의 일격을 얻어맞아가지고 중간에 탈락하고 이랬던 경험이 좀 많잖아요. 근데 김학봉 감독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은 공격이야. 금메달의 열쇠는 공격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뭐 황의조, 황희찬, 이승우 선수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듯한 팀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격이 아주 지나치게 극대화되고 수비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팀을 구성을 했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 공격력이 필요했구나.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려운 팀들을 계속 만나면서 차례차례 꺾으면서 올라가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우리의 공격력이 빛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은 전체 대회를 조망할 때 김학봉 감독이 공격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공격 강화. 이게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계획이었다면 이번 때에는 방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위와 이제 습도와 또 어떤 일정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더블 스쿼드로 가서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진정한 더블 스쿼드로 가서 최대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것이 다른 팀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정말 그 대사대로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잘 통했습니다. 우리 경기 이제 앞서서 우즈벡 대 사우디 경기도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뭐 사우디는 이번 대회 약간 좀 늪축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즈벡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을 다 소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전 경기의 그 공격 파괴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즈벡은 이번 대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사실은 11명 주전에다가 뭐 한 서너 명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계속 주전 의존도가 높은 경기를
계속적으로 치러왔고 준결승전은 한 명도 안 바꿨죠. 그렇죠. 결국 네. 그리고 우리와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을 맞붙었었는데 그 당시도 우리는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죠. 나왔는데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그때도 사실 1군에 가까운 멤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 매 경기 이번 4강전까지도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가동한 셈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다른 팀들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냈던 대회였다는 생각이고요. 뭐 한 가지만 미리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K리그가 이번 올림픽 본선 진출하는데 큰 몫을 했다. 그럼요. 네, K리그가 네. 뭐 기사도 좀 많이 나왔지만은 그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요. 그게 아주 큰 효과를 받-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본 선수들이 많고 예를 들어 뭐 이동경 이동경 선수도 선수가 아주 대표적이죠. 사실 울산이라는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그래도 22세 이하 의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가 상당히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A 대표팀까지도 또 들어가 봤던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네. 2부 리그의 그렇죠. 활성화. 네. 네, 2부 리그가 리그에서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강력해지면서 나왔고. 네. 2부 리그 같은 경우도 저 김진규, 이동준 선수를 비롯해서 오세훈 선수도 임대로 그러니까요. 또 활약을 했었고 여기에 또 맹성훈 같은 선수를 또 발굴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K리그의 어떤 제도 그리고 2부 리그가 점점 더 강력해졌던 것 이런 것에 상당히 큰 맞습니다. 힘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특히 준결승전 호주전을 보면서 조금 감동스러웠던 거는 우리가 항상 이런 대회 때 보면은 준결승쯤에 오면은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면서 후반에는 막 쥐가 나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든 운영들을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계속 코칭 스텝도 올려 팀 압박을 계속 90분간 줄기차게 강조를 했지만 90분 내내 왕성한 팀 압박 그것이 전반전에 사실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 또는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 유기적인 스위칭보다는 포제셔닝 플래닝 밸런스를 지키는 한에서 4-2-3-1 운영을 했고 거기에 김대원이나 엄원상 같은 측면 윙어들의 1대1에 조금 의존하는 패턴 거기서 이제 오세훈에게 들어가는 공격들이 조금 단조로울 뿐더러 오세훈 외에는 공격 숫자가 좀 늘지 않고 조금 오세훈 선수 혼자 외롭게 공격에 있는 뭐 이런 모습. 측면에서는 아주 왕성한 측면 풀백의 오버랩에 의한 부분 전술도 그렇게 왕성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강윤상 선수가 한번 멋지게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서 공격에서 약간 답답한 감은 있었지만 과거의 대회 때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편안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호주가 뭘 하질 못했어. 나나 볼이 공급되는 1차 패스부터 우리가 순식간에 팀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백패스나 볼 소유권이 불안할 때 오세훈부터 또 세칸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정승원부터 전체적으로 팀 압박이 하나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계속 호수를 밀어내고 지연시키고 또 에워싸고 하는 플레이들이 지속적으로 90분간 이렇게 펼쳐진 아시아 대회에서의 준결승전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만 보면은 물론 약간 위험한 경우가 한두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이 경기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기회가 거의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골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저는 편안한 경기였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제 골대 2번 맞을 때 약간 이 골대 불운이 있나 약간 불운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유현 선수의 슈팅 이후에 리바운드 골을 김대원이 만들어냈을 때도 다시 끊어서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서 이유현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 두 번째도 역시 원두재 선수가 세컨볼에서 헤딩으로 밀어넣으면서 이동경 선수에게 또 찬스가 와서 추가골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의 과정이나 모든 것이 결국 팀 전체의 압박 또 일사불란한 그런 공수 전환 움직임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골이 아닌가. 저는 뭐 부분 뭐 누구는 조금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그런 생각보다는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낸 저는 승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호주 라인업을 봤을 때 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호주가 3, 4위전을 노리나 보다. 호주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긴 네. 하죠. 3, 4위전이 사실 이번 대회 같은 케이스는 결승전보다 더 뜨거운 이제 3, 4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경기 며칠 전부터 이제 호주의 가장 뭐 에이스가 누구예요? 뭐 아라산 투레 선수예요? 아니면 나고스티노 선수예요? 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호주의 에이스는 레노 피스코포예요. 그렇죠. 피스코포.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왼쪽 윙에서 뛰는 그 오른발 킥 능력 매우 좋고 또 창의성도 좀 있는 선수인데 피스코포 선수가 아예 없어요. 피스코포 선수만 없는 게 아니라 뭐 다고스티노 선수, 나자린 선수, 나자린도. 바우만 선수, 던컨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이런 생각은 들었죠. 아 호주가 그러면 후반전을 좀 노리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이 경기를 통과하면은 올림픽 본선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젖먹던 힘이라도 내서 사실은 최선의 라인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호주의 라인업은 3, 4위전을 노리는 듯한 라인업이었다. 그러니까 호주가 로테이션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뛰어온 그 주전급 선수들이 좋지가 않구나. 체력적으로 지금. 너무 예, 힘들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몇 명 로테이션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이 있는 로테이션이었고 호주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 몇 명을 빼고 한 로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차이를 보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경기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은 결국 김학범 감독의 계획성 있는 대회 운영이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호주와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처음에 못 넣었던 경기치고는 장 의원님처럼 저도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계속 힘 대 힘으로 싸우면 뒤에 가서는 결국 그래. 우리가 넣을 것이다. 특히 뭐 진짜 전 선수들이 잘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 다 잘했지만 또 몇 명을 한번 인상적인 선수를 꼽자면은 역시 오세훈 선수랑 또 김대원, 강윤성. 저는 특히 강윤성 선수의 이 찰거머리 같은 수비와 또 볼 뺏겼을 때 바로 압박 들어가서 체킹이 들어가는 그런 수비 타이밍, 그런 수비 능력, 간헐적인 공격 가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선수가 나왔다. 강윤성 선수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김대원 선수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대원 선수를 또 믿고 중용이 된 것 같고 오세훈 선수는 정말 기량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너무 잘해요. 저는 오세훈 선수 옛날부터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 오세훈 선수는 제 생각에는 성인 대표팀도 이제 머지않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머리도 잘 쓰고 발도 잘 쓰잖아요. 이런 장신 공격수는 뭐 어느 무대 갖다 놔도 사실은 값어치가 굉장히 크죠. 저는 이제 오세훈 선수가 연령이나 경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마 지금 우리 대표팀 멤버들 가운데서 뭐 이동경 선수는 이미 들어갔던 선수지만 성인 국가대표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선수 아니냐.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확인한 게 원두재 선수의 능력. 원두재 선수의 중원에서의 어떤 커팅 네, 능력, 맞습니다. 활동량, 위치 선정의 어떤 지능, 여기에 또 중원에서 공중볼 나왔을 때 어떤 제공권 따내는 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오세훈 선수와 원두재 선수는 뭔가 성인 국가대표팀에 가까이 가 있는 선수들처럼 보인다. 정말 오세훈 선수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포스트 플레이 능력. 딱 순간적으로 수비와의 싸움에서 패스를 받으러 나와주는 타이밍. 그러면서 연계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특히 공중볼에서도 떨고 놓을 때 우리 볼로 동료에게 연결되는 확률이 이 아주 높죠. 매우 네. 높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 선수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뭐 K리그2 MVP인 이동준 선수는 뭐 계속 잘하고 있고 워낙 이동경 선수의 또 왼발은 또 빛을 발했고 그리고 대회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조규성 선수도 조규성 제 몫을 선수도 아주 제 몫을 했죠. 했고요. 네, 네. 뭐 또 이 경기는 또 이상민, 정태욱 이 두 명의 센터백들도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모든 선수들 다 칭찬해주고 싶은데 몇 명 한번 뽑아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물론 올림픽 본선 티켓을 땄지만 이제 본선 무대에 가서 그래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은 무언가라는 얘기도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 특히 전반의 코너킥 상황에서 킥들이 계속 원했던 킥들이 안 나오고 또 크로스 상황에서도 원했던 킥들이 안 나오니까 전반 막판에 김학범 감독이 좀 화를 내는 모습도 나왔는데 공격 과정에서 수비도 잘하고 거기서 커팅해내고 다시 우리 볼 소유가 돼서 공격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가는데 역시 그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가 게임 흐름을 득점을 해서 리드를 해서 끌고 올 수가 있지. 거기서 계속 마무리 크로스가 됐던 또 마무리 슈팅할 때 어떤 정확성 뭐 이러한 부분들 우리 대표팀이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
역시 본선 나가면 좋은 경기를 하고도 결국 결과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련된 그러한 킥들을 좀 구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의원님은 또 어떤 부분들? 저는 아까 장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목과 일맥상통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우리 팀이 공격 루트에 있어서의 어떤 세밀함 그리고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만점 주기는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공격이 좀 단조로울 때가 많았고 루트 자체도 사실은 조금 단조로운 그쵸. 그런 김학범 경우들이 감독 스타일이 근데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 그런데 대신 이제 밸런스는 있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다른 팀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력이라든가 왕성한 활동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방을 터뜨려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른 팀보다 우리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기에는 이제 세밀한 부분 전술, 유기적인 플레이가 좀 따라와야 된다. 그쵸.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본선에 가게 되면 김학봉 감독이 매우 사용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플레이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백승호 백승호 같은 선수, 카드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 네.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와일드 카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들이나 와일드 카드로 이제 포함될 선수들을 통해서 이번에 잘 안 됐던 어떤 공격의 다양성, 세밀함, 유기성 이런 부분들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 멤버를 보면 역시 수비가 약간 좀 엷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드필드나 공격 쪽에 있는 어떤 더블 스쿼드에 비해서는 수비 쪽은 조금 더 엷어 보인 인상이 여전히 좀 있긴 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와일드 카드가 포함이 되면 수비진도 약간의 더 업그레이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레이메이커들을 데려올 수 있고 또 와일드 카드를 어떻게 이제 요소요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번 대회에 우리가 나타났던 약점들은 또 좀 보완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조별리그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역시 중앙에서의 또 김학범 감독님이 강조하는 볼줄, 정확한 빌드업 패스 전개를 통한 그러한 전개가 역시 미스플레이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는 또 상황들이 이번 대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역시 또 본선 나가면 스쿼드들의 변동이 좀 있을 것이고 이번에 데려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또 추가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가게 되면 스쿼드가 18명으로 줄죠. 네네. 네.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와일드 카드가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계산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멤버에서도 엄청난 경쟁 속에서 탈락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아쉬움도 본선에서는 또 나타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지금 또 뭐 생각이 드네요. 네, 이강인 선수든 백승호 선수든 지금 와일드 카드로 뭐 물망에 오르는 선수들이든 근데 그 당시에 또 폼과 상태를 봐야 봐야겠죠.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완벽한 또 어떤 내용과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런 선수들의 가세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대회는 엄연히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적으로도 막 표현하지만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와의 경기인데 저도 앞선 또 우즈벡전을 보고 그 전 경기 일본전이나 이런 경기들을 슬쩍 보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일본전 때는 뭐 3백도 병행을 했지만 그 특유의 유연성은 있어요. 사우디 선수들의 이제 기본기 볼을 다루는 기술이나 유연성은 있는데 빌드업 자체가 상당히 좀 느리고 패스도 많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선에 있는 뭐 압둘라흐만 가리브 선수나 7번, 18번 알가람 선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는 뭐 10번의 아이만 알쿨라이프 선수나 최전방의 이 압둘라 알함단 뭐 이러한 이제 2선과 최전방 공격진들의 능력, 포스트 능력이나 개인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나 이런 식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서 속도를 올리거나 해서 순간적으로 골 찬스를 좀 노리는 이런 형태가 좀 많더군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팀 자체가 일단은 패스 횟수가 많습니다. 네, 자신들의 수비 진영부터 해서 하나하나 잘게 썰어가는 특유의 이제 중동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로 전환돼서 밸런스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수월한 팀이고 또 그런 패스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의 순간적인 부분적인 팀 압박에 우리가 상대의 어떤 실수를 유발시켜서 빠르게 또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강점도 지니고 있는 팀이라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여기서 또 멤버들을 바꿀 거 아닙니까?
네, 로테이션을 또 시켜서 결승전에 임할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의 체력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호주전처럼 또 한 번 압도적인 운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우디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팀 스피드는 좀 느린 편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사우디가 약간 늪축구 같은 스타일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래도 필요할 때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9번의 압둘라 압둘라 알 알함단 함단 선수는 오늘은 이제 굴절된 골에 의해서 좀 행운의 골이 터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활동폭이 넓고 연계 플레이는 상당히 능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선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센터포워드가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7번의 가리브 선수 그리고 18번의 알 가남 선수 이런 선수들은 개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쪽에 있는 선수들을 중거리 슛 약간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번 선수 그리고 오늘 그 슈팅을 때렸던 8번 선수 8번 그리고 선수 들어오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6번 선수. 또 심지어는 20번의 무쿠타라 알리 네네. 이 선수도 중거리 능력이 있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거리 내지는 또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패스를 찔러주는 순간적인 어시스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들로부터 찬스가 나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거리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거리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역시 세컨볼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들이 사우디의 최전방 공격수라든가 윙포드들의 공격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이게 흘러나와서 세컨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상당히 좀 집중력을 가져야만이 상대의 중원 미드필더들의 중거리 공격을 우리가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개인 성향들, 특히 공격진들의 개인 성향들만 알면 일단 이 팀의 지공 형태에서의 마무리는 거의 다 이제 윙포드들의 드리블 또는 뭐 뒷공간 공격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느릿느릿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찔러주거나 뭐 윙포드들이 개인 드리블을 통해서 7번의 압둘라만 가립 선수는 왼쪽 윙포드지만 오른발을 쓰면서 순간 스피드가 있고 중앙으로 잘 치고요. 또 툭 치면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도 찬스를 만들고 압둘라 알함단 선수는 역시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고 힘도 있고 오른발 잡이지만 또 왼발 슈팅도 능합니다. 네. 양발 슈팅에 능하면서 한 방에 있고 그러한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골을 이번에 필드골을 많이 만든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4명 정도의 플러스 한 2명, 조코로 나오는 한 2명 정도만 성향들을 잘 알면 그러면 이 팀을 수비하는 데는 큰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세컨볼 상황에서의 그러한 대비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저는 그렇게 위협적인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우디 선수를 꺾고 우리가 충분히 우승하리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팀 모두가 이 결승전은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딴 상태의 어떤 홀가분한 기분에서 이제 사실 사우디도 우리를 상대로는 조금 늪축구를 덜 할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보다는 조금 오히려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선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말 90분 전체를 체력전을 했을 때 우리만한 팀이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를 확연하게 좀 누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한 판이 되기를 바랍니다.